한 해에도 명품은 계속 가격을 여러 번 올리고 있는데요. 그럼 왜 명품이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리는지 제품 측면이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크게 명품,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일반 브랜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분은 인지, 판매량, 전략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명품이 왜 가격을 올리는지를 인지, 판매량, 전략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브랜드를 소비자들은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일상 길거리에서 참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마음 먹으면 쉽게 어디서나 구매할 수가 있는 브랜드고, 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브랜드라고 하면은 분명히 판매량이 많을 텐데요. 이런 브랜드를 소비자들은 명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브랜드들을, 판매량이 많은 브랜드를 일반 브랜드에 가깝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브랜드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브랜드 느낌을 중심으로 이 인지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샤넬, 아이폰, 자라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샤넬에 대해서 묻는다면 많은 소비자들은 이를 명품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대해서 묻는다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자라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 자라가 SPA 브랜드, 패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반 브랜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한때 자라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자라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이 자라를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라는 SPA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의 어떤 인식, 이러한 식의 브랜드 인식은 이 브랜드를 줬을 때, 브랜드를 보여줬을 때 소비자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느낌, 어떠한 감정이나 감성을 느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이러한 포인트를 바로 명품, 프리미엄, 일반 브랜드를 구분하는 브랜드 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은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고 제품을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희소성을 지닌 제품을 사람들은 명품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상징성입니다. 제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상징성과 조금 반대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상징성, 희소성을 보완하는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사용자입니다. 즉,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바로 명품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희소성, 상징성, 사용자를 우리가 명품들은 어떻게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쓰는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가격 전략입니다. 즉,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품은 상당히 일반 브랜드에 비해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이 주는 상징성으로 인해서 명품이라는 인식을 여타 다른 소비자들은 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들, 스타나 재벌들이 이러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은 명품일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희소성, 상징성 사용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품은 가격을 인상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한다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축소시키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더욱 더 인상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바로 희소성, 상징성 사용자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명품 관련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스에 나온 이슈는 바로 가격 인상이 있는데요. 이게 한 해에 한 번 정도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닌 인기 있는 명품의 경우에는 뭐 다섯 여섯 번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인상한 것은 바로 명품의 희소성과 상징성, 사용자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도시 면세점에서의 명품의 철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가격 인상과 비슷한 이유로 진행이 됐습니다. 도시 면세점에서 중국 보따리 상들이 명품을 많이 막 쓸어담기 시작하자 명품들 입장에서는 명품으로서의 희소성, 명품으로서의 상징성, 사용자 이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 면세점에서의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하게 나타난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명품이란 것은 그 제품의 수준, 질, 퀄리티뿐만 아니라 이 명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받는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정리해 보면은 어떠한 명품이 등급이 높은 명품일수록 이 명품의 어떤 제품의 어떤 수준도 높지만 이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느낌이나 경험 자체도 바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는 바로 희소성과 상징성, 사용자에서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명품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워할 어떤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오픈런입니다. 이 오픈런 뉴스가 나오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하면은 일반 브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하다못해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오픈런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방송으로 쭉 오픈된다, 공개된다. 브랜드나 판매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명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오픈런이 돼 있다는 자체가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할 정도 수준의 명품이란 걸 의미하기 때문에 명품의 등급을 낮추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온라인 판매입니다. 앞서 명품은 제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명품이 주는 서비스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온라인 판매는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명품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경험의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런 온라인 판매는 명품 브랜드를 관리하는 어떤 주요한 어떤 요소인 희소성, 상징성, 사용자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픈런과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많이 뉴스에 언급되는 명품일수록 이 명품은 명품으로서의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어떤 브랜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런 온라인 판매와 관련돼서 많이 회자되고 많이 뉴스에 나오는 명품들은 향후 명품들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명품은 희소성, 상징성, 사용자라는 서비스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명품들이 한 해에도 여러 번 가격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서비스 마케팅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